안녕하십니까. 저자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오늘은 검사 맘대로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.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말을 하려고 하면은 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.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듬성듬성 하면 되지만은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나와가지고 돼 있는 거를 수사 기록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방어를 하냐 이거죠. 뭐 무기를 줘야 뭐 실탄을 줘야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?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. 불기소 결정서 하나밖에. 그런데 이게 그래도 다행히 이 고소인한테는 녹취록이 있었어요. 녹취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그 녹취록을 가지고 그래도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녹취록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불기소 결정서하고 다 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44시간을 쏟고 있습니다. 아직도 제가 볼 때는 20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검찰 항고를 했는데 검찰 항고 유서를 만드는데 이거를 제가 100페이지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검사가 그런데 가지고 100페이지 한다 해서 누가 봅니까? 안 보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0페이지로 핵심적인 워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0페이지 정도는 보겠죠. 근데 10페이지로는 도저히 또 안 되죠. 요약이.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래도 최대한 간결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워딩을 이렇게 가지고 어차피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자는 지금 조세포탈 고발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니 허위신고를 내가 무슨 의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조세포탈 허위신고의 책임을 전부 다 세무서가 다 전가를 시켜버리고 중간에 이제 사기를 꼬드김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부동산 기업자가 전부 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어떻게 됩니까? 이상하게 가해자 돼버리는 거예요.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억울해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상식이 안 맞다. 그 불기소 결정이라는 게 검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. 왜?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거 고시 공부한 이유가 사법연수 2년 다니고 하는 것이 다 시험 보고 그런 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? 여기에는 이게 불기소 결정서 녹취록 인용 문구거든요. 2017년 7월 25일경에는 세무사님이 나 아니면 절대로 안 할 일이에요. 세무사님 자기 사무실을 걸고 했어요. 이렇게 A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사가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. 근데 이렇게 따옴표를 쳐놨죠. 따옴표를 쳐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한 문구가 아니에요. 한 워딩이 아니다. 그러면 제대로 된 워딩을 잡으면 이게 그 녹취록의 워딩입니다. 그 부분에.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워딩들은요. 검사가 인용을 안 했어요. 이 하얀색 색깔만 인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의 워딩 중에서도 또 일부분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인용을 안 했다. 근데 이 워딩들이 왜 인용을 하려면 다 같이 하지 왜 일부분만 했냐? 그게 참 의문이다 이거예요. 검사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. 왜?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. 공무원도 사람인데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.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? 다 인용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인용을 하지를 않든지 거기서 일일이 저거를 다 어떤 거는 넣어주고 어떤 거는 인용 안 하고 그러면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머리를 썼다는 거는 이 녹취록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피고소인이 자기가 불법 행위를 했다. 허위 그 신고를 한 불법 행위를 했다. 이거 세무사하고 그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. 그런데도 그 부분을 싹둑 빼버렸다. 그게 바로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일하나 검사가? 저는 이제 그게
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. 그렇게 바뀌기가 힘드냐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.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잖아요. 인위적으로. 왜, 아니, 워딩을 하려면 다 워딩을 인용을 해야지. 이게 왜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? 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저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피고소인이 기소가 되고 무혐의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세무서가 세무조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범칙 조사를 하는데 이걸 조세포탈로 고발을 할지 안 할지가 검찰 수사 과정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피고소인하고 세무사가 공모에 가서 뭐를 했다라는 결론이 되면 이 사람은 조세포탈에 혐의가 빠지는데, 아니 세무사는 피고소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해줬다고 책임을 떠넘겨 버리니까,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사람 납세자를 어떻게 됩니까? 조세포탈로 허위신고도 당신이 했잖아 하면서 세금 신고는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예요. 납세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.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. 근데 아니 세금 신고를 의뢰해 준 적도 없어요. 이게 수임 계약서 써준 것도 없고 대리권 준 적도 없어요. 아니 그러면은 대리권 줬으면 직접 9천만 원을 세무사한테 주지 뭐 하려고 중간에 부동산 개업자 피고세한테 주냐 이거예요.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양도소득세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세무사하고 접촉한 게 신고 쪽으로 접촉한 게 없다니까요.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피고소인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세무사는 그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거고, 그리고 9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576만 원인가 그것만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나눠 먹었는지 아니면 누가 먹었는지 그거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아니겠습니까? 예? 근데 세무사만 사문서 위조죄로 행사죄로 일단 기소를 하고 피고소인은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다.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. 예? 공직자가, 더군다나 검사라는 직업이라는 거는 아주 소명의식이, 윤리적으로 소명의식이 가장 높은 직업인데, 아니 기껏 그렇게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이 검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도대체 뭐냐 이게 뒷골목에 뭐 그런 사람들하고 도대체, 아니 이게 권력을 가지고 검사 공직을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이거지. 안 그렇습니까? 이게 검사가 도대체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차별이 되냐. 예? 야, 이게 이 나라가 제가 볼 때는 공직이 변해야 나는 나라가 변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국세청에서도 그나마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부딪히면서도 제가 그 견딘 거는, 아 그랬어요? 하면은 돈 버는데 좋죠. 예?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.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억울함이 만들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걸 내가 눈 감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. 일단은 억울하면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내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. 그거는 뒷골목 사람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.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공부한 사람이 그 정도 안 해주면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. 장사치가 그거를 하겠어요? 조직의 깡패들이 그거를 하겠어요? 안 그렇습니까? 검사를 시킨 이유는 어떤 소명의식 그리고 윤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생사를 맡겨도 공정하게 해주겠다. 형평성 있게 해주겠다.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검사에 대해서 지위를 높게 해주잖아요. 검사 상급이잖아요. 처음에 임용될 때부터. 목에다 힘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죠. 장난치라고 그렇게 직위를 높여주는 거 아니죠. 검사만 되면 뭐 내가 뭐 하늘에 별 땄습니까? 예? 갑질하다가 세상 나오면요, 그 공직 없어요. 공직은 내 거 아니에요.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내 몸이 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. 내 인생이
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. 근데 내 조직, 우리 조직,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? 손으로 잡혀집니까? 검사라는 직업이 손으로 잡혀져요? 검찰이라는 조직이 손에 잡혀지냐 이거야. 예. 잡혀져요? 그렇게 하다 나오면 공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. 그게. 예. 내 건강 가고 병들고 생로병상계 살기 위해서 막 별짓거리 다 하더라도 노병사가 그게 안 피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업을 어디 가서 해소할 거냐 이거죠. 예? 다음 생에 가서 해소할 겁니까 그게? 참 어리석고 어리석다.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 쌓인 업을 언제 가서 풀 것이냐. 언제 가서 풀 것이냐. 검사마저 그런다면은 진짜 이 나라는 비전이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.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. 그냥 공정하게만 수사해 달라는 것입니다. 그래야 억울함이 풀리지 않겠습니까?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해야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? 그 많고 진짜 선량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불공정한 수사, 불공정한 행정, 형평성을 잃은 이런 공직자의 행동,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일 억울함이 쌓인다면, 국민들에게 그런 것이 쌓인다면 우리 사회의 그늘이 질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앞으로 사회는 형평성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